방금 소개받은 정민주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금융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민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인사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경제라는 조합 또는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금융교육 강사 정민주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오늘 여기 뭐 하러 왔다냐? 몰라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아까 금융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했어요. 뭐와 뭐를 만들었대. 뭘 만들었을까 제일 먼저? 그쵸, 선생님이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만들었을까? 화폐? 화폐는 돈이 다른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같이. 그래서 힌트 하나 줄게요. 이런 장소. 시장. 그렇죠. 시장을 만들었어요. 왜? 시장이 없다면 내가 얘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안에도요. 가짜돈 만들어내지 마세요. 다양한 것들을 숨겨놨대요. 뭐 숨겨놨을까요? 홀로그램. 홀로그램 맞아요. 또? 할아버지 한 명 더 있어요. 할아버지 한 명, 맞아요. 할아버지 한 명 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왼쪽에. 그렇죠. 여기 숨어 있어요. 또? 반짝반짝 선이 있어요. 자, 맞아요. 홀로그램이라고 얘기해도 반짝반짝 선이 있어요. 또? 점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오돌도돌해요. 색깔이 바뀌어요. 어디 돈이 바뀔까요? 아, 여기가 바뀌어요. 맞아요. 또? 오돌도돌해요. 오돌도돌해요. 어디가 오돌도돌하나요? 돈. 그래서 여기가 오돌도돌해요. 맞아요.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숨어 있고요. 이거랑요, 얘가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면, 빛에 비춰보면 태극문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여기 생각하고요. 여기 돋보기로 보면 태극문이라는 글자. 여기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는 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숨겨져. 집에요. 봉투 3개 또는 지갑 3개 또는 통 3개. 뭐든지 상관없어요. 돈을 나눠 놓을 수 있는 공간을 3개만 정하시고요.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하나는 소비, 하나는 저축, 하나는 기부. 이렇게. 그 다음에요. 내가 내 용돈을 가지고 얼마를 쓸지 한번 나눠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전 다 쓸 건데요. 소비도 다 넣고 2개 비워놔야지. 소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봉게임이랑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용돈 보드게임이라고 해서 지금도 보드게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우와, 딱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부루마블처럼 생겼어요. 하는 방법도 부루마블이랑 비슷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놓고 네, 너무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으셨고요. 제가 알려드린 게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교육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저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한테 하필이면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차피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상품을 골라야 되니까 투자 교육을 하는데 왜 청소년까지 해야 되느냐? 자, 일단은 제가 설문조사를 저희 재단에서 했었어요. 자녀 금융교육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몇 퍼센트만 있었냐면 19.5% 정도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내 자식의 용돈 교육을 해줬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뺀 나머지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하고 싶냐 이건 되게 높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데 어느 영역에서 받고 싶냐? 제일 높은 건 사실 뭐죠? 저축이죠. 저도 엄마로서 아이들이 뭘 우선순위로 배워야 되냐? 당연히 저축, 소비 방법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낮은 게 투자였어요. 근데 앞 시간에 이제 뭘 공부를 하셨나요? 앞 시간에 제가 오전에 알기로는 그쵸, 저축이나 아마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같이 이제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다음은요 한 영국에서 이제 영국이 제일 금융교육이 발달한 지금 나라죠. 저희 나라를 다 비교해보면 연구해 봤더니 금융 태도라는 것은 5세에서 12세에서 결정되더라라는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내를 넣었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애들이요, 요새 TV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딱 들어서 얘기하면 되게 대상화해요. 대상화하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을 되게 약간 경시하고 멸시하고 안 듣고 되게 그중에서도 되게 좀 어그러진 애들은요,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자, 나도 인간이야. 너네랑 비슷해. 이런 사인을 사실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가족이야. 나도 너네 엄마 아빠나 뭐 이런 사람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꼭 넣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 이름이나 직업 이렇게 소개할 때 뭐 별명 같은 거, 나는 취미가 뭐야,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준비해 가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펀드는 무엇인가 할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와 분산 투자를 하셨나요? 네, 분산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몸빵 투자 하셨나요? 제가 뭘 드시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좀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시연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하면요. 크레딧이 아니에요. 신용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소비교육입니다. 소비교육. 자, 소비. 과소비의 끝은 뭐죠? 빚이죠, 빚. 빚입니다. 과소비가 그치지 않고 빚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바로 금융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용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반납받은 30년 뭐합니까? 정년이 몇 세? 55. 맞습니다. 최근에 들었죠, 60세까지. 그거 반영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25년 동안 뭐예요? 시집가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 사골. 지금부터 드시지 마세요. 나중에 많이 드실 테니까. 그거 드시면서 지켜야 돼. 25년 동안. 남은 25년 동안 뭐예요? 손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재능 들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거 다 합쳐보세요. 몇 살? 105세. 이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세요. 자, 이거 왜 하냐면은 자,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 기껏해야 30년이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번 돈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짧기 때문에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죠. 관건인가요? 관건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벌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학생, 여친 가방 사주기 위해서 장기를 판 그 대학생, 그 바로 스토리는 바로 이 잘못된 소비 습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모으기, 저축.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많이 근무하시고 그리고 은행이 아니더라도 일단 금융 마인드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모으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빌리기. 그리고 끝으로 이제 나누기인데요. 만약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5가지를 이렇게 적당히 잘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누기는 좀 생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벌기를 저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벌기를.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이들의 그 신용 그 상태를 진단해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 지금 총 10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나는 점점 빌린 물건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해당되면은 하나씩.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산 물건을 보면 나도 무조건 산다. 세 번째, 식사를 하면 계산대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네 번째, 하루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지출했는지 가물가물하다. 다섯 번째, 저축은
부모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제 약간 응용해서 보시면 되고요. 아주 귀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 전에 좀 많이 준비하셔서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해가지고 그 인페라 그래요. 거기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금융교육은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뭐냐면 단순합니다. 교육은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적이 된다. 예? 심플리파이, 앰플리파이, 그 다음에 그거를 멀티플라이, 확대, 그래야지 확대 생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점이 그거야. 교육은 단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전달할 때, 뭐 우리가 교과서 내에 있는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교과서 밖에 있는 생활금융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거야. 심플리파이예요. 학교 나가서. 그냥 PPT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이게 바로 말이잖아요, 말. 예? 두 번 생각하고 입을 열어가 말씀말인데, 여기서 선생님들도 말을 막 내뱉는데 그 비속어가 섞이지 않는 그 말을 좀 해주는 게 더 흠이 있는 거죠.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딱 말을 넣어서 유행 소재를 넣는 거예요. 금융 이거예요. 쓰기, 쓰는 거야. 소비, 지출 가르치잖아요. 소비, 지출. 신용카드도 할 수 있고 잘 쓰는 게 버는 거예요. 잘 버는 거예요. 그다음에 쓰기, 벌기, 버는 거면 소득. 우리 일을 통해서 한다. 진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벌고, 벌기, 쓰기.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저축하는 거는 불리기죠. 우리가 저축과 투자 있죠. 저축을 할까, 투자를 할까? 저축과 투자의 비율,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건가? 결혼을 한꺼번에 갖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에 재무 관리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불리기죠. 불리기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3기에 3기. 4기. 뭐? 기부 남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빌리기. 신용. 신용도 돈이다. 그죠? 대출. 대출도 교육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신용과 대출. 그 다음에 지키기. 내 돈. 사금융 피해. 보이스피싱. 요새 많이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 예금과 소정의 이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돼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키기에 지키기. 그 다음에 나누기. 돈은 잘 버는 것도 좋지만 잘 쓰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희는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벌고 불리기 저축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요 내용에서 들어가면 돼요. 이거를 1시간 하셔도 되고 1시간에 3가지를 합쳐서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중학교 때는 신용도 중요하다. 신용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유동 작년에 11월에 고3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뭐가 좋았냐? 뭐가 유익했어? 저축과 투자 20% 신용이 중요한 걸 알았다.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배웠다. 꿈과 희망을 주는 말이 더 좋았다. 이런 거예요. 수입과 소비에 대해서 했다. 우리가 해야 될 얘기. 근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